자, 요번 시간에는 이제 앞에서 제가 올렸던 영상 같은 경우에 이제 보완해서 뭐 피싱 사이트 사례들을 좀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 코드 같은 경우에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좀 이렇게 문제가 없는 코드 형태처럼 하는데,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구글 앱스 스크립트라고 그 다음에 이제 HTML 코드라고 하는 것들을 연결을 해서 사용자들이 화면에서 HTML 페이지를 이용해서 입력한 것들을 이제 구글 앱스 스크립트로 저장하는 것까지 한번 처음부터 단계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앞에 영상을 안 보신 분 같은 경우는 한번 보시고 오시면 좋습니다. 보안을 모르더라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글 앱스 스크립트는 구글 드라이브 쪽에서 하나 추가를 하시면 되고요. 요거는 이제 제가 이미 한번 이제 입력했던 것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제목이나 그런 것들만 좀 수정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확장 프로그램 쪽에 보면 이제 앱스 스크립트라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또 루커 스튜디오나 뭐 여러 가지들 뭐들이 많이 추가가 됐습니다. 또 여기에도 또 AI 기능들이 좀 많이 뭔가 공유가 많이 되고 있어 가지고 저도 이제 공부하면서도 굉장히 이런 기능들의 활용편들을 좀 잘 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구글 앱스 스크립트를 하나 이제 추가를 합니다. 요거를 이제 추가를 하게 되시면은 이쪽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 출석 체크는 이제 제가 프로젝트 이름을 바꾼 것이고요. 여러분들 하나가 이제 추가가 될 겁니다. 그래서 code.js 파일이라고 하는 것들이 하나 이제 만들어집니다. 여기 기본적으로 이제 그 이름은 code.js라고 하는 구글 스크립트라고 하는 확장자로 이제 만들어지는 거고요. 제가 이 코드 같은 경우는 이제 블로그에다가 또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해하는 수준으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인덱스 페이지도 제가 이제 미리 만들었는데 어떤 식으로 이제 운영이 되냐면요. 앞에 좀 간단합니다.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이제 볼 화면이고요. 출석 체크입니다. 그래서 요 출석 체크 페이지 같은 경우에도 사실 뭐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이런 페이지를 만들어서 이제 학생들한테 이 링크만 이제 공유를 한다거나 아니면 특정한 이제 수업할 때 하기 전에 이렇게 공유를 해 놓으시면 이제 출석 체크를 이제 학생들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이제 선생님들이 사용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뭐 결석 처리를 한다 그러면 이렇게 제출을 하시게 되면은 이제 이쪽에 이제 조정어는 결석이 되어 있다 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쪽에서 파일 추가를 하고 HTML을 하나 이렇게 추가를 합니다. 그래서 HTML 추가를 하고 이름을 인덱스로 하면은 자동적으로 index.html이라고 하는 페이지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원래 없는 거죠. 없는 거 페이지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덱스 페이지로 이제 만들어지고 제가 소스 코드를 이렇게 붙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코드부터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구글 앱스 스크립트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들이 입력을 했을 때 얘가 동작을 하게 되죠. 내부적으로 이제 동작을 하게 되는 건데 자바스크립트가 동작을 한다. 근데 그 자바스크립트가 요 구글 그 스프레드시트를 이제 제어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실행을 하게 되면은 두 get이라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뭐냐면은 웹 앱에서 한마디로 이제 웹 앱이라고 하면은 얘인데 얘가 이제 동작을 접속을 할 때 자동으로 호출되는 함수예요. 그러니까 다 공통적이에요. 두 get이라고 이게 사실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자동으로 얘가 이제 동작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얘는 이제 어떤 역할을 하냐, 바로 이제 인덱스 페이지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불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파일 쪽에서 우리가 이제 HTML 페이지 형식으로 인덱스 페이지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불러와서 이름은 이제 출석 체크이다, 이 이름은 이제 출석 체크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불러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사용자들이 여기서 입력하고서 제출을 하면 우리가 서브미트 폼이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건데, 이렇게 액션들이 동작을 하면은 이제 요 아래에 있는 얘네들이 이제 실행을 하게 돼요. 자, 그러면은 인덱스 페이지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요 index.html 페이지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것 만들기 위해서는 공부를 하셔야겠죠. 그래서 HTML 페이지, 그 다음에 이제 CSS, 그 다음에 이제 자바스크립트, 요거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만들기 힘들다 그러면 이제 뭐 이렇게 챗GPT나 뭐 이런 형태들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 이제 페이지들을 어떤 형태로 만들고 싶다 라고 해서 만들고 그렇게 진행을 하셔도 됩니다. 저도 이제 다 외우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적당하게 좀 이쁘게 만들었다, HTML 페이지로 만들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HTML은 이쪽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인 HTML을 사용을 하게 되는 건데, 이게 폼
input, 그 다음에 이제 select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입력을 했을 때는 이제 사용자들이 입력하는 부분들이 이제 폼 데이터들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폼을 입력을 하고 뒤에 액션들이 나가는 거죠. 서브미트를 하게 되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폼인데 그 중에서 이 부분이 이제 select라고 하는 요 태그들을 이용한 것이고요. input이라고 하는 부분들, 여기 보시면 input 타입은 텍스트 네임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요거는 바로 이제 이름이 들어가는 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select라고 하는 것은 이제 출석, 결석, 지각이라고 하는 이제 밸류 값들, 그 다음에 이름은 요걸로 이제 나중에 나가게 됩니다. 나머지 이제 클래스라고 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쪽에 CSS하고 이제 연관된 부분들, 아니면은 자바스크립트하고 연관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얘가 이제 onSubmit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뭐냐면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버튼을 제출을 하게 되는 거죠. 제출을 클릭하게 되면은 요것이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submit라고 하는 태그가 동작을 했을 때는 handle submit라고 하는 함수들을 이제 호출을 합니다. 그 관련된 이벤트 정보들을 다 이제 전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보들을 이제 다 이제 전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 안에 있는 정보들이요. 그래서 handle submit라고 하는 것들은 아래 이제 스크립트로 이렇게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스크립트라고 하는 것들도 별도 이제 공부를 하시는 거죠. 저도 이제 잘 모릅니다. 저도 이제 잘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사례들 이렇게 복사를 한다거나 이제 생성을 한다거나 뭐 이렇게 뭐 진행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핸들 서브미트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불러오시면은 실질적으로 이쪽에서 이 폼 위에 있는 것들, 이 어텐션 폼이라고 하는 이 ID 값을 가져서 엘리멘트 ID 값들을 이제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체가 이제 폼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가져와서 여기 아래에서 작동되는 것들을 이제 폼이라고 하는 것들을 동작하면은 여기서 했던 것들이 이제 데이터로 전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것들을 제어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존에 여러분들이 어떤 자바스크립트나 이제 HTML을 가지고 웹페이지, 웹서비스를 만들었다라고 한다면은 구글 앱스 스크립트는 하나의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데이터베이스이죠. 데이터베이스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달라지는 것들은 뭐냐면은 바로 요런 부분들이에요. 요런 부분들만 조금 이제 달라요. 이런 부분은 다르고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한번 보시면은 전혀 다를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스크립트에서는 구글 스크립트 런이라고 하는 것들을 동작을 하게 되는 건데, 얘네들은 이제 세 가지 정도가 이제 액션들이 들어가죠. 그래서 뭐 같이 이제 묶여서 동작을 핸들러를 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with success 핸들러, 그 다음 fail 핸들러, 그리고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공을 했을 때는 이제 메시지, 이렇게, 아니면 오류가 발생할 때는 오류 메시지라고 하는 것들을 해서 이렇게 이제 동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것들이 이제 통과가 되면, 이게 전체적으로 다 통과가 되면, 사실 이게 없어도 뭐 되겠죠. 액션들이 필요 없으면요. 그래서 다 동작이 되면은 이제 프로세스 어텐션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폼 데이터를 이제 동작을 하게 되는 건데, 얘는 이제 뭐냐, 여기서 이제 전달하게 되는 거잖아. 폼 데이터에서 얘를 이제 호출을 어떻게 보면 하는 거죠. 그래서 GS라고 하는 구글 스크립트 안쪽에 보시면은 얘죠. 펑션이요. 요거를 이제 호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기억할 것들은 바로 요 부분이죠. 요것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구글 스크립트 쪽에서 얘가 이제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요 정보들에서 이제 네임값, 여기에서 들어온, 한마디로 이 폼 오브젝트라고 하는 것들 이름으로 들어온 네임과 그 다음에 이제 출석 여부들, 요거는 이제 이름들을 바로 이제 여기하고 맞춰줘야 하는 거죠. 요 네임 값들하고 맞춰줘야 얘가 전달이 되는 거죠. 요 이제 웹 서비스 만드신 분들은 이제 서버 사이드로 이제 보낼 때 그 정보들하고 이제 동일한 그런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요 정보들을 이제 네임하고 이제 어텐션이라고 하는 정보들을 저희가 이제 폼 데이터로 이제 가져온 거죠. 예, 가져온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글 스프리트를 이제 엽니다. 열면은 여기서 어떤 것들을 이제 활성화 시킬 거냐, 시트 1이죠. 그러니까 현재 얘가 구글 앱스 스크립트라고 하는 것은 얘를 통해서 저희가 추가를 한 거죠. 그러니까 얘에 대한 액티비한 스프리드 시트입니다. 여기만 동작을 한 거죠. 이 스프리트 시트에 대해서 권한을 주고 나중에 이제 동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동작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동작을 하게 되면은 시트 1이라고 하는 것들을 찾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래를 이름을 시트 1이라고 여러분들이
통일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니면 현재 액티비티한 시트가 뭐냐 뭐 이렇게 동작하셔도 되는데 정확하게는 지정을 해주시는 것이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어펜드 로우라고 하는 것들을 이용해서 현재 이제 생겼던 그 날짜, 입력했던 날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름, 그 다음에 어텐던스 출석 여부들을 이제 어펜드로 해가지고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index.html에서 다 받아온 것들을 그냥 하나씩 쌓으면 된다, 데이터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코드를 다 이제 작성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작성을 했고요. 그럼 얘를 이제 어떻게 이제 배포를 할 것이냐, 이쪽에 보시면 이제 배포라고 있죠. 그래서 새 배포를 제가 한번 해보시면 새 배포 이렇게 누르시면은, 원래 이게 이제 저희가 새 배포를 할 때 이쪽에 없는데 이쪽 보시면은 웹 앱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웹 앱을 또 이제 선택을 하시고요. 그 다음 실행자는 이제 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액세스 권한은 모두 사용자로 해서 배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배포를 하게 되면은 이제 권한을 물어봐요. 권한을 이제 물어보는데 어떤 거냐면은 바로 이제 요런 것들이 이제 권한이죠. 그래서 트러스트 할 것이냐, 액세스 권한 할 것이냐, 승인할 것이냐, 그러면 오케이, 그러면 이제 allow 해주시면 돼요. 항상 앱스 스크립트들을 할 때 이제 요것이 앱스 스크립트가 이제 구글 스프레드시트 같은 경우나 이제 뭐 워드 파일이나 이런 것들을 액세스 해가지고 입력을 할 수 있는 권한들이 이제 필요한데, 그 권한들은 저희 거 계정으로 권한들을 이제 부여를 하는 거기 때문에 항상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배포를 하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이렇게 링크 파일이 하나가 이제 생성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테스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살펴봤듯이 여러분들이 어떤 인덱스 페이지 아니면 이제 뭐 이렇게 페이지들 사용할 것들 CSS로 어떻게 이쁘게 꾸밀 거냐에 따라서 보여주는 것들이 다 다르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입력하는 것들을 어떤 것들을 입력하게 할 것이냐, 그것들을 그냥 다 받아 가지고 저장을 하시면 돼요. 그 뒤에 이제 뭐 처리할 것들, 그걸 내가 뭐 통계를 낼 것이냐, 아니면 여러분들 비주얼하게 또 다시 이제 뭔가 생성을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이제 구글 앱스 스크립트 쪽에서 이제 다 처리를 해 주셔야겠죠. 또 스크립트를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그렇게 뒤에서 처리를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구글 앱스 스크립트하고 HTML 태그하고 연결을 해서 웹앱이라고 하는 그런 홈페이지 형식의 페이지들을 한번 제작을 해 봤습니다.